저녁 식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말없이 고개 숙인 아내와 나. 그 무거운 침묵을 깨는 건 멀리서 들려오는 거실의 TV 소리뿐입니다. 서로의 온기가 담긴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게 몇 년째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는 분명 한 침대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밤이 되면 괜스레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만 갑니다. 부부가 아니라 방을 나눠 쓰는 동거인 같다는 씁쓸하고 외로운 생각, 혹시 요즘 당신의 마음에도 무겁게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서글픈 변화의 시작이 그저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라 체념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셨다면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부부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7개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를 용기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선생님, 예전엔 아침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는데 이젠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제가 너무 늙어버린 걸까요? 제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듣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깊은 자괴감과 말 못할 불안감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이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문제를 나이라는 거대하고 어쩔 수 없는 벽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고 단호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발기력 저하, 선교 감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늙은 게 아니라 당신 몸속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인 혈관이 병들고 녹슬고 막힌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는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음경 해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 같은 구조의 2개의 정밀한 혈관 기둥이 있습니다. 이 스펀지가 비어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심장으로부터 강력한 신호를 받아 엄청난 양의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이 스펀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지나가야 할 고속도로, 즉 혈관이 콜레스테롤 찌꺼기나 염증, 혈전으로 좁아지고 곳곳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간절하고 뇌는 신호를 보내도 혈액이라는 병사들이 전장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남성성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심장에서 성기로 이어지는 혈류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질환,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적입니다. 고혈압은 끊임없이 높은 압력으로 혈관 내벽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물고 덧나는 과정에서 혈관은 점점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당뇨는 혈액을 설탕물처럼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흐름이 더딜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발기를 명령하는 미세한 신경까지 손상시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배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5세 이영수 가명 씨의 경우가 바로 이 문제의 전형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뜸해졌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아내분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침묵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심한 어지럼증으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이 30% 이상 좁아져 있고 혈압은 160까지 치솟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혈관이 이토록 심각하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며 혈관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에게 가장 먼저 돌아온 긍정적 신호가 바로 수년 만에 다시 경험하는 아침의 발기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기능 저하는 심혈관 질환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 신호, first sign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녹슬고 막힌 혈관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열 수 있을까요? 비싼 약이나 시술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 침대 위 1분의 기적, 무릎 가슴 당기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이 동작을 딱 1분만 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깊숙이 끌어당겨 양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이 상태로 5초간 유지하며 하복부와 엉덩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합쳐 10회만 반복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 하나로 밤새 중력에 의해 다리 쪽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과 하복부, 그리고 성기 쪽으로 다시 강력하게 펌프질 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잠에서 깨어나고 성기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밤, 루틴, 제2의 심장을 깨우는 족욕과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가주세요. 이때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어주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기분 좋게 붉어지고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족욕 후에는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종아리를 마사지해주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전신 혈액 순환에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뒤쪽에 불룩한 근육을 부드럽게 쥐었다 놨다를 반복해주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2 새 박제호 가명 씨는 이 2가지 루틴을 딱 한 달간 실천하신 뒤 아침 반응이 뚜렷하게 살아났고 무엇보다 아내분께서 먼저 요즘 당신 안색도 좋아지고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해주셨다며 제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피어난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극하면 반응하고 관리하면 좋아지는 우리 몸의 정직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식습관 개선이 더해진다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혈관 청소부 음식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질산염이 풍부한 붉은 채소, 비트와 시금치입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늘리는 산화질소 노로 전환됩니다. 샐러드나 주스, 나물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둘째, L-세트롤린의 보고 수박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에 이 성분이 풍부합니다. L-시트롤린 역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제,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등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에 최악의 적인 흡연은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하고 과도한 음주와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섭취는 혈관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를 마치며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이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자가 진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셔야만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전문적인 의료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열립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했다면 이제는 그 길 위를 힘차게 달릴 자동차의 엔진, 즉 남성 호르몬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길이 좋아도 엔진에 연료가 없으면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만사가 다 귀찮아요. 예전엔 좋아하던 등산도 가기 싫고 아내가 다가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제일 편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선교계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활력, 에너지, 근력, 긍정적인 기분, 도전 정신을 관장하는 삶의 총사령관과도 같습니다. 이 연료가 부족해지면 의욕 상실, 감정 저하, 만성 피로, 그리고 선교 감퇴라는 4가지 증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연료를 다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비싼 영양제나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기 이전에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햇살은 신이 내린 최고의 천연 주사입니다. 매일 아침, 특히 햇살이 가장 좋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딱 15분만 산책을 하거나 그마저도 힘들다면 아파트 베란다에서라도 얼굴과 팔에 햇볕을 직접 쬐어보세요. 햇빛은 우리 피부를 통해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바로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도록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둘째, 3대 황금식품, 계란 노른자, 견과류, 특히 호두, 마늘을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계란 노른자에는 남성 호르몬의 핵심 원료가 되는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세포막과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미네랄인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개선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동시에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68세 이기호, 가명. 씨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호두 1줌, 그리고 식사 때마다 흑마늘 한쪽을 꾸준히 챙겨 드신 뒤 몸에 기분 좋은 열이 돌고 아침에 눈이 저절로 번쩍 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도 요즘 당신 다시 젊었을 때처럼 활기가 넘쳐 보여 라고 하셨다며 소년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셋째, 걷기 운동은 호르몬 순환의 가속 페달입니다. 마라톤처럼 거창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 30분,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립선과 성기 주변의 혈류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100세까지도 가능한 완벽한 운동입니다. 여기에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의 천적과도 같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반대로 곤두박질칩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갈 때 당신의 몸속 엔진은 다시 힘차게 재가동될 것입니다. 선교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찰 때 샘물처럼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반응은 좀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납니다. 2분도 채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돌아눕는데 그 차가운 침묵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시 시도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 좌절감과 민망함,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능력이 영원히 쇠퇴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해당 부위의 감각과 근육에 대한 조절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듯 자동차를 운전하듯 우리 몸의 반응 또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케겔 운동, 즉 골반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방법을 정확히 모르거나 꾸준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흐름을 멈춰보세요. 그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 근육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찾으셨다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근육을 의식적으로 10초간 꽉 조였다가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TV를 볼 때, 운전할 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오직 골반저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딱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래쪽에 단단하고 든든한 힘이 생기는 것이 느껴지고 내 몸을 다시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소중한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멈춤 시작, 스톱 스타트 훈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각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자극하다가 절정의 순간이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며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30, 최소 1분 정도 지나 감각이 다시 둔해지면 다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에서 4회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감각이 폭발하기 직전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 point of no return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그 전에 멈추는 통제력을 조금씩 깨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기술과 연습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어쩌면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파트너, 아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자신감 회복에만 집중한 나머지 바로 옆에 있는 아내 역시 인생의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50대, 60대를 지나는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 이상의 엄청난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겪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질건조증이 생겨 관계 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 급격한 감정 기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부부 관계에서 쌓인 서운함이나 무관심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회복된 자신의 기능에만 집중하여 조급하게 다가간다면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요? 존중받지 못하고 여전히 남편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의 문까지 굳게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교감과 감정적 예열의 시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땠어? 쉰. 요즘 컨디션은 괜찮아? 힘든 일은 없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것.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이 아내의 긴장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다시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혹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예전처럼 당신과 웃고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 어색함을 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진솔한 대화는 수년간 쌓인 어색한 침묵을 단번에 깨고 두 사람을 다시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끈끈한 동반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더 나아가 아내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 품질의 수용성 윤활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내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깊고 세심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그 마음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젊었을 때의 힘과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다음날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끙끙 앓거나 심지어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8세 최연석 가명. 씨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무리한 자세로 관계를 갖다가 급성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실려오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성기능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더는 과거의 그 자세를 견디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60대 이후의 부부 관계는 힘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상담하며 가장 먼저 권하는 자세는 쿠션 기대기 자세입니다. 남성이 침대 머리맡에 베개나 쿠션 두세 개를 겹쳐 등과 허리를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여성이 그 위로 천천히 올라와 마주보고 앉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는 남성의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거의 제로 0에 가깝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깊이 마주보고 손을 잡고 뺨을 어루만지고 대화를 나누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신체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정서적 교감은 극대화하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추천 자세는 여성 상위 자세입니다. 남성이 아래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여성이 리듬과 깊이를 주도하는 방식인데 남성의 체력 소모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속도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 서로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69세 정인수 가명씨는 이 자세로 바꾼 후 이제 부부 관계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숙제가 아니라 아내와 교감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옆으로 눕는 숟가락 자세, 에스푸닝도 추천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옆으로 누워 관계를 갖는 자세로 이 역시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고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 안을 수 있어 친밀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는 몸에 무리가 없고 감정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마무리가 어색하거나 서운하면 그날의 모든 노력과 교감은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부 관계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 행위보다 정서적 여운이 훨씬 더 오래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피곤하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무뚝뚝하게 등을 돌리는 순간 아내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냥 자기 욕구 해결이 목적이었구나. 나는 그냥 도구였나? 그 한 번의 사소한 행동이 또다시 몇 달간의 차가운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가 끝난 직후 그 고요하고 나른한 순간이 바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아내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단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여보, 당신 품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 그 이상이었고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며 당신과의 이 정서적 유대감이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안식처라는 의미를 담은 최고의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초점을 나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우리의 함께하는 교감으로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일은 새해 김정수 가명.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용기를 내어 이 말을 처음 건넨 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눈빛과 말투, 식탁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신 안고만 있어도 너무 좋다. 관계는 성기로 시작하여 말과 포옹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무리는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여자로서, 아내로서,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깊은 확신을 아내의 마음에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길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픈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당신 안의 남자는, 당신 안의 뜨거운 사랑은 아직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고 체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당겨 혈관을 깨우고 햇살을 받으며 몸속 엔진을 켜고 무엇보다 아내의 지친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부터,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 품이 제일 편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 부부의 남은 인생을 다시 설레고 따뜻한 연애 시절로 되돌려줄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다짐이나 혹은 참아발 못했던 고민을 나눠주세요. 저와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